자, 한번 봅시다. A를 문제 읽으면서 정보를 그림으로 좀 옮기는 게 좋다 그랬죠? A는 가만히 놨대. 그냥 놨다가 떨어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놨으니까 그 놓았던 순간에는 멈춰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0초 때 모습이겠죠? 얘 같은 경우는 0초일 때 가만히 놓은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V로 던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 비교를 좀 해보시면은, 그리고 질량도 있네. 질량은 얘는 작고요, 얘는 좀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까지 비교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할 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뭐 딱 따로 X나 Y로 분리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 속도, 시간 0초일 때 정지니까 속도가 0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중력만 받고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 10만큼 1초마다 10씩 빨라지면서 갔겠죠, 아무래도. 그럼 뭐 굳이 비교하자면 이 P초일 때 정확히 시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하면 됩니다. 몇 초로 할까요? 그냥 2초라고 합시다. 2초고 바닥에 도착하는 건 3초라고 합시다. 문제에 뭐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비교만 하는 거잖아요. 편의상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2초부터 3초까지 여기니까 2초일 때 속도는 20, 3초일 때는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P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P에서 바닥까지면 2초부터 3초까지 이동거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2초부터 3초까지 이동거리를 이 그래프에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2초부터 3초.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2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이거를 H라고 표현한 겁니다. 맞니?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으로 쳤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따로 봐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가속도부터 있는지 봐봐. 얘도 결국에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하나만 받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요 방향, 요 방향 따로따로 비교를 해라. 그러면 B는 첫 번째 연직, (0초일) 때 연직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가속도는 아래로 10이고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은 똑같이 (1초마다) 10씩 빨라지면서 가겠죠? 그럼 봐봐,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초 걸린 거잖아. 그럼 3초 동안 몇 미터 내려온 거죠? 여기 넓이 구해보면 되지? 결국에는 제가 설정한 상황에서는 45m 내려오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45m 내려오면 끝인데 얘도 45m 내려오면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러면은 바닥에 닿으면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연직 방향으로 45m 내려오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잖아. 근데 몇 초 걸리겠어? 이거랑 상황이 똑같잖아. 처음에 멈춰있던 거 똑같고요. 가속도도 둘 다 아래로 10이니까 이 녀석도 3초일 때 속도가 30일 때 딱 상황이 종료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얘랑 다른 점은 얘는 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수평 방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0초일 때 수평 방향으로는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속도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체크를 하고 싶잖아. 어떻게? 가속도가 있나 없나 봐라.
있어요? 이 방향으로? 없죠? 힘이 없으니까 가속도도 0. 그럼 얘 같은 경우는 V라는 속도로 마찬가지야. 왜 3초로 잡았어? 3초일 때 운동이 종료되잖아요. 바닥에 닿으면 끝이니까. 얘는 3초 동안 꾸준하게 1초마다 V만큼 오른쪽으로 갔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3초 때 얼마나 X방향으로 간 거야? 3V만큼 갔겠죠? 맞지? 1초마다 V씩 가는 거니까 속도가 V면 맞니? 이 정도 보고 나서 일단 보면서 나머지 또 볼게요. 기억. 중력은 B에 작용하는 것보다 A가 더 작단데 질량, 우리가 중력 자체는 누가 더 큰 거지? 질량이 큰 놈이 중력도 크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고, 뭐 얘 좀 헷갈리니까 3m이라고 두면은 얘는 중력이 3mg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질량이 큰 녀석이 무거운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 자체는 B가 더 큰 게 맞아요. 근데 무겁지만 가속도는 10으로 똑같은 거지? 이런 거는 중3 때 나오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맞니? 그 다음 니은. 수평 방향 속력은 V보다 크단데, 아, 여기인 순간 물어보는 거구나. 얘가 여기 왔을 때, 그렇죠? 여기에 내가 2초로 잡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A는 2초 때 뭐 하고 있어? 속도가 2초일 때 뭐서 한번 그려봐봐요. A는 2초일 때 아래로 20으로 달리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2초일 때 뭐해? 따로따로 봐. 연직 방향으로는 20이겠죠? X 방향으로는 V지 뭐. 왜? 안 바뀌니까 2초일 때도 계속 V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V보다 크다가 아니고 V죠, 그냥 수평으로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디귿. 높이는 H보다 작단데 높이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X방향 배제하고 연직 방향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얘는 2초일 때 얼마 내려가? 한번 따져봐. A는 2초 동안 20m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20m인가 봅니다. 그렇죠? B는요? 우리 다 그려놨으니까 그냥 그래프 분석만 하면 돼요. 얘는 0초부터 2초까지 여기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20m네. 그럼 얘도 2초 동안에는 20m 내려오는 거면 높이는 여기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동시에 얘는 오른쪽으로 V씩 가고 있었으니까 실제 위치는 여기인 거죠. 근데 높이는 똑같아야겠지. 이해돼요? 높이를 따지는 거니까 연직 방향만 보면 됩니다. 괜찮지? 그럼 디귿도 틀린 거죠? 1번 해주면 돼. 봐달라고? 예. A가 제일 먼저 떨어졌으니까 네. 중력이 제일 큰 거예요. 아니요, 중력은 다 똑같죠. 뭐야, 똑같다는 말이 안 나있죠. 동일한 포탄이면 질량이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얘가 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왜 먼저 떨어지냐면, 이거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수평에서 좀 볼게요.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요렇게 던지는 친구들 있잖아. 이렇게 던지면은 요렇게 가는 거잖아. 결국에 이런 애들은 바닥에 닿으면 끝나는 거죠, 상황이. 그렇죠? 그럼 만약에 바닥 높이가, 던진 높이가 5m면은 몇 초 뒤에 떨어지는 거야? 자유낙하 할 때 중력 가속도가 10이면 0부터 1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1초 동안 이만큼 가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X방향 속도가 2였으면은 여기로는 2m 가고 바닥에 떨어지겠죠? 이거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X방향 속도가 4면은 똑같이 얘는 Y방향으로는 정지 출발해서 1초 뒤에 5m 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X방향으로 이번엔 4m 가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가고 4m 간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1초인데. 그렇죠? 그럼 수평방향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Y방향으로 5m 가는 건 똑같지만 동시에 X방향으로 더 많이 가는 거잖아. 맞니? 근데 지구는 어떻다고 했죠? 동그랗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면 결국에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여기서 던지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 상황을 여기에 옮겨보세요. 그럼 빠르면 빠를수록 똑같이 달려도 점점 더 멀리 가면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구가 둥그니까요. 진짜 빨리 던지면 바닥에 닿기 전에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계속 안 떨어지고 계속 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던지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안 떨어지면서 계속 돌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방향 속도가 빠를 때. 사실 정확하게 1초에 8km 가게끔 던지면은 계속 돌 수 있어요. 그 지구의 그 공률을 계산했을 때. 그러면 속력은 다 다른 거예요? 제 세 개?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A는 속력이 제일 느리니까 네. 얼마 못 간 거고, B는 A보단 빠르니까 좀 더 간 거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8km 이렇게 던지면 계속 돌아요. 예. 진짜요? 네. 여기서 던져요? 네. 근데, 일단 끝나고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5m 위에서 던져야 되겠지? 5m요? 예. 근데 8km per second입니다. 그 아워가 아니고요. 1초 만에 8km를 가야 돼. km가 어느 정도예요? 관성이란 게 뭔지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요. 같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관성이 뭐냐면 물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상태를 다른 말로 우리는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지하고 싶다는 거는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관성이 있으면 유지하고 싶다, 안 바뀐다, 안 바뀌려고 한다. 모든 물체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기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오직 질량에만 비례를 해요. 그래서 질량이 큰 녀석일수록 속도가 잘 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자전거를 밀어요. 쉽게 밀리죠. 술술 가잖아. 자동차를 밀어요. 잘 밀리나? 잘 안 밀리죠. 왜? 자동차는 질량이 크니까, 관성이 커서 그런 겁니다. 또는 뭐 상대적으로, 또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이렇게 비교해볼까? 자동차 타고 있으면 뭐 신호등 빨간불일 때 멈춰 있다가 초록불 되면은 밟아서 앞으로 가잖아. 금방금방 갑니다. 근데 비행기나 기차를 타보셨으면은 알 텐데, 출발하면은 바로 가나? 좀 되게 천천히 가잖아. 왜요? 비행기나 기차는 질량이 커가지고 자동차보다 훨씬 클 거 아니야. 질량이 크니까 관성이 커서
변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관성이 크면 운동 상태가 잘 안 바뀐다. 이런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질량에만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착륙할 때 활주로가 엄청 길잖아. 왜요? 운동 상태가 잘 안 바뀌니까 멈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긴 활주로가 필요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금방 멈추잖아요. 알겠지? 오직 질량에만 비례하는 거야.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멈춰 있으면 관성 있나요? 멈춰 있는 물체들은 있는 거죠? 질량만 있으면 있는 거야. 질량이 있는 물체면 무조건 있어요. 근데 질량이 클수록 더 큰 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수식적으로 봐봐. 우리 결국에 속도를 바꿔주는 애가 누구야? 이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속도가 바뀌죠? 가속도. 가속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가속도 어떻게 찾아?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그렇지? F는 ma라는 식으로 찾는 건데 만약에 이 힘이 일정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는 작아져야 되잖아요. 맞지? 똑같은 힘으로 줄 때 질량이 큰 놈일수록 가속도가 작아지잖아. 그럼 가속도가 작다는 게 뜻이 뭐예요? 잘 안 바뀐다. 왜냐면 뭐 가속도가 3이면 1초마다 3씩 바뀌는 거고 가속도가 1이면 1초마다 1씩 바뀌는 거야. 더 천천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질량에만 비례를 한다. 이렇게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질량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괜찮니? 뭐 이 정도. 그래서 뭐 사례 볼 건데 학교에서 이거 아직 안 했죠? 아직 운동용 수업이었어. 이거 운동량 전이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거 있잖아요. 차이나카. 그것도 아직 안 했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뭐 이거를 발전시켜서 관성의 법칙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하기 전에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 이 사람이 이런 운동을 최초로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뭐 하다가 한 거냐면은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그냥 상상했다는 뜻입니다. 그 상상할 때 사고예요. 그럼 뭘 상상한 거냐면 이 마찰 그리고 공기 저항이란 게 없는 세상을 좀 상상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밥그릇 같이 생긴 길이 있을 때 여기서 공을 놓으면은 얘가 이제 굴러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보통은 어때? 그냥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멈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평생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마찰이 없으면은 같은 높이면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빨라지면서 내려갈 거 아니야. 내리막길이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서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꼭대기에서 딱 멈추니까 꼭대기는 멈추는 곳이라 그랬죠? 양 끝에서 멈추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같은 높이인 모습에서 속도를 좀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얘 속도가 1이면 여기서도 1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2면 여기서도 2. 옆면 바닥에서 3 이렇게 내려갈 때 0, 1, 2, 3 이렇게 빨라지다가 올라갈 때는 3, 2, 1, 0 하면서 느려졌다가 또 내려갈 때는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높이일 때 속도가 똑같다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럼 봐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여기서 뭔 생각을 한 거냐면 이걸 좀 넓혀요. 이걸 좀 넓히면 어떨까? 여기서 똑같아. 같은 높이인 곳이면 속도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얘는 멈출 때까지 일단 달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속도가 2, 1, 0 되면서 여기 잠깐 멈췄다가 또 방향 틀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계속 넓히다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냥 일자로 펴. 그거는 맨 바닥에서는 속도가 3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언제까지 달려? 여기 올라갈 때까지 달린단 말이야. 근데 계속 수평이면은 평생 올라갈 일이 없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평생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찰이 없을 때는 얘가 원래 출발한 높이 올라갈 때까지 가야 되는데 평생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등속 직선 운동 한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결론은 그냥 이거야. 마찰 공기저항이 없으면 물체의 속도가 안 바뀌잖아요. 여기서 올라가야 바뀌는 건데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평생 3으로 유지가 된다. 이 정도가 그냥 결론입니다. 별거 없어요. 됐나? 아니 이해한 거죠? 좀 무서운 표정 짓고 있어가지고. 눈안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어야지. 아니 막 엄청 안 보이는 거. 알았어. 아니 좀 찡그리고 있길래 이해가 안 되나 싶어가지고. 버릇이. 버릇? 알겠습니다. 뭐라 한 거 아니야? 아 네. 됐죠? 이 정도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1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힘 관련해서 법칙을 3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1법칙, 그냥 관성의 법칙. 간단히 당연한 말 합니다. 물체의 R자 힘이 0일 때 물체가 멈춰 있었으면은 계속 멈춰 있고요. 등속 운동 하던 애들은 앞으로도 계속 등속 운동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속도의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R자 힘이 0이면 가속도 있어요, 없어요? 가속도가 0이죠? 그럼 가속도가 0이면 속도가 안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0이었던 건 쭉 0. 속도가 뭐 3이었으면 쭉 3. 그냥 그런 얘기를 말로 풀어 쓴 거를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관성이 뭐다? 이렇게 자기만의 운동 상태를,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를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몇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그 예시들을 어느 정도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그때 정지 관성, 이거는 이제 멈춰 있었던 친구들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정지 관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시는 버스나 자동차 이런 게 급출발할 때를 정지 관성에 대한 예시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버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사람이 타고 있고, 그럼 버스가 멈춰 있으니까 사람도 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버스가 갑자기 막 갑작스럽게 출발을 하면은 이렇게 버스가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럼 사람도 버스 안에 타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도 질량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려면 원래 어디 있었어야 되냐면 하얀색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몸이 나 여기 있겠다 하면서 뒤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버스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이렇게 뒤로 쏠리잖아. 정지 관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위치에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뭐라 한 거 아니야? 아니. 뭔 소리야 라고 한 거 같은데? 앞으로 쏠리지 않아요? 그건 멈출 때, 이건 출발할 때.
한번 제가 뭐 직하고 너무 싫어. 해보세요, 꼭. 알겠지? 또는 뭐 예시 엄청 많죠?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이런 거 종이 이렇게 쌓아놓고 갑자기 훅 빼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살짝 움직이지, 살짝.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못 빼서 그래. 내가 뭐 마술사도 아니고요. 이런 것도 핸드폰이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정지 관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는 휴지도 이렇게 천천히 빼면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팍 당기면은 한 칸 이렇게 조금만 뜯어진단 말이야. 이것도 얘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알겠죠? 됐지? 그 다음에 운동 관성. 이거는 반대입니다. 움직이려고 하는 애들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운동 관성이라고 해요. 이제 버스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은 살짝 뒤에다 그림을 그리면 돼요. 왜 뒤에다 그리냐면 얘는 이미 멈춘 거잖아. 근데 똑같은 시간에 만약에 안 멈췄으면은 이만큼 더 갔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멈추면 살짝 뒤에 그려주면 돼요.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이 사람은 이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잖아. 그럼 이 사람은 V라는 속도 유지하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몸이 나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서 갑자기 멈추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 이런 게 운동 관성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뭐 빨래를 한다던가 뭐 옷에 물 같은 거 묻으면 막 옷을 털잖아요. 이런 것도 다 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탁 멈추는 게 터는 거잖아. 그럼 나랑 이 옷가지 속에 들어있던 물이랑 같이 가다가 옷이 딱 멈추잖아요. 그 옷에 들어있던 물방울들은 앞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털리는 겁니다.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가다가 다리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져? 뭔가 걸렸다는 건 발은 멈추는 거죠. 내 발은 멈추는데 내 상체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으니까 상체가 앞으로 가면서 고꾸라지면서 넘어지는 이런 거를 운동 관성이라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예시 정도 이제 특히 나중에 후반에 교과서나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에 있는 예시 정도만 습득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게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관성. 뭐에만 비례한다고? 오직? 질량. 무조건 오직 질량.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질량만 보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뉴턴이 총 3가지 법칙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냥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뭘 이 법칙이라고 하냐면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써먹었었던 F는 ma라는 식 있죠? 이게 가속도 법칙입니다. 알겠지? 물체에 알자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 찾는 방법이었죠? 이걸 이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이미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3번째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했어요. 뭐였냐면 힘이 제가 뭐라 그랬어? 힘은 반드시 쌍방입니다. 상호작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만류인력 얘기할 때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의 만류인력을 계산할 때 이때 A가 B를 당기는 거, 이제 B가 A를 당기는 힘. 계속 얘기하지만 힘은 당하는 놈한테 그린다. A를 당기니까 A한테 표현.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죠? 쌍방이니까 A가
B를 당기는 힘은 B한테 표현합니다. 이렇게 쌍방으로 작용하는 거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 B가 B를 이니까 B한테. 이때 이 둘은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반드시 똑같아요. 알겠죠? 그 기억나죠? 크기는 반드시 똑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가까워지면 중력은 커져 작아져? 가까워지면 커지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으니까 얘가 세질 거 아니야. 얘가 세지면 이놈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쌍방인 관계를 작용 반작용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법칙을 이렇게 3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2개는 일단은 언급만 했고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제가 학교 수업 어떻게 했는지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좀 더 자세하게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메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운동량을 잠깐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이 뭐죠?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물체가 그 운동의 영향력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떨수록 영향력이 쓸까요? 쉽게 설명하면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 뭐한테 맞으면 아파요? 공한테 맞는다고 치면 공이 빠를수록 그리고 무거울수록 아프겠죠? 그러니까 운동량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이 친구도 의미의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벡터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너무 간단하게 계산 잠깐 해보면 2kg짜리 공이 왼쪽으로 2 달리고 있다. 그러면 운동량 얼마로 계산해 주시면 되냐면 2개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벡터는 제가 웬만하면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왼쪽으로 4라는 운동량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위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원래 뭐 힘이면 뉴턴, 뭐 에너지면 줄 이런 단위가 있잖아. 근데 꼭 단위가 그렇게 한 문자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안 떨어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만들 때 그냥 공식으로 단위를 만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질량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이죠?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잖아. 그러니까 그냥 운동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넘어가는 단위들이 몇 개 있잖아. 중학교로 따지면 비열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런 단위 있잖아. 그런 단위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냥 공식으로 단위를 만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기호는 P를 써요. 이게 보통 영어 단어 맨 앞 글자 따잖아. 근데 운동량은 사실 영어로는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M을 쓰고 싶잖아. 근데 M은 질량을 이미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겹치면 그냥 안 겹치는 거 아무거나 골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딱히 P가 스펠링 중에 P가 들어가진 않지만 그냥 P 쓰는 거예요. 남는 게 이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P는 MV 이렇게 적어주면 돼.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벡터니까 방향을 우리가 웬만하면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방향 어떻게 잡지? 운동 방향. 뭐 움직이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겠죠? 이거랑 속도 방향. 속도가 결국에 속력과 방향 둘 다 포함한 내용이니까 요거에 운동량 방향까지 이 세 개는 반드시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냥 움직이는 방향이 운동량 방향이구나. 뭐 간단하잖아.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그래프를 잠깐 보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시간, 운동량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얘의 의미를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지금 어때?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량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운동량이 커지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기서 한번 봐봐. 얘가 커지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질량이 커지던지, 두 번째는 속력이 커지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얘가 커지면 커질 거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지.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두 번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질량이 커지는 거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계산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운동량이 커진다? 아, 속력이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력이 빨라진다고 쳐봐. 어때? 일정하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직선 그래프면 일정하게 커지는 거잖아. 아, 그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가속도 운동 하나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알짜 힘이 어떻다는 뜻이죠? 있어. 일단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있는 거죠? 일정한가? 아니면 알짜 힘이 점점 커지나? 아니면 점점 줄어드나? 일정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힘으로 가속도 찾을 때 쓰는 게 뭐죠? F는 ma라는 가속도 법칙을 쓰잖아.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질량은 웬만하면 안 바뀌는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그러면 알짜 힘이 일정하면 얘가 일정해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만 보고도 아, 등가속도 운동이고 알짜 힘이 일정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괜찮니? 그럼 만약에 질량이 증가한 일 거의 없다고 했는데 굳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 정도 예를 들어볼 수 있어. 눈덩이를 굴리면 가다가 커질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이면은 질량이 커져서 운동량이 커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은 고1 수준에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커진다? 아, 빨라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됐지? 그 다음에 기울기. 우리가 새로운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또는 넓이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그래프는 넓이는 의미 없고요, 기울기 정도만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기울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왔으면 그럼 기울기 어떻게 만들어? X 증가량, 시간분의 Y 증가량이면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좀 변형을 해볼게요. 우리 방금 배웠잖아. 시간은 내비두고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했죠? 질량 곱하기 속도죠, 속도? 마치 MV가 운동량이니까. 그러면은 질량은 어차피 안 바뀌니까 밖으로 나와도 돼요. 안 바뀌면 이 변화량이라는 식에서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근데 이 뒤에 거 이거 뭔지 알아?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거 뭐죠? 기울기가 아니고 무슨 그래프의 기울기야, 이렇게 써있으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동 거리 말고. 오늘 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바뀌는 거. 가속도가 되겠죠? 가속도? 그래서 이거 자체가 ma가 되는 거야. 그럼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뭐랑 똑같아? 여기서?
R자 힘이랑 똑같겠죠? F는 MA니까 MA 대신에 F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F는 R자 힘이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은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얘가 가지는 기울기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R자 힘을 구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니? 가속도? 어디? 이 그래프에서 가속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으면 좋아요. 지금 보면은 자료를 변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봐, 그래프 이렇게 나와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지? 근데 운동량은 뭐랑 뭐라고요? 뭐 여기 만약에 여기 8이라고 써 있어 봐. 2초 동안 운동량이 0에서 8까지 늘어난 거지? 그쵸? 이거를 상황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렸다고 생각해. 처음에 2kg짜리 공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아,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증가했나 보다.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기울기 구하면 R자 힘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4N이라는 R자 힘을 받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맞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R자 힘 알면 가속도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F는 MA 적어놓고 R자 힘이 힘 혼자 있으면 얘가 R자 힘이 됩니다. 4는 2A니까 가속도는 2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해했니?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바꿔보자. 우리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치? 그 Y축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돼. 근데 질량이 2잖아. 그렇죠? 그럼 8을 2로 나누면 4가 나오겠죠? 그럼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게 그냥 4로 바뀌면 됩니다. 2초 동안.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렇죠? 2분의 4니까 2라는 가속도를 얻어볼 수 있겠죠? 맞아. 그럼 추가로 이렇게 변형하면은 이동거리까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넓이 구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0부터 2초니까 4m 같겠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괜찮니? 괜찮은 건가? 넘어갑니다. 두 번째. 충격량이라는 친구도 한번 봅시다. 충격량은요, 이제 결국에 물체끼리 날아오는 물체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럼 그 충격을 받은 거잖아. 그 충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얘기할 때 쓰는 물리량을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계산하나? 이것도 똑같습니다. 맞았을 때 아픈 거 얼마나 되면 더 아플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똑같은 힘으로 1초 동안 맞는 거랑 3초 동안 맞는 거 뭐가 더 아파요? 당연히 3초 동안 맞는 게 아프겠지? 쉽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는 건 우리가 받은 힘의 시간을 곱해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임펄스예요. 그래서 I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I는 F 베타 T다. 이렇게 해서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얘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방향은 당연히 힘의 방향과 같겠죠?
이렇게. 맞니? 그러면 충격량 방향이랑 운동량 방향은 같아, 달라?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이거 두 개는 반드시 똑같은 거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세 개는 또 반드시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단위 한번 보자. 단위의 경우는 얘도 똑같아. 전용 단위가 없어서요. 이거 공식으로 단위 만드시면 돼요. 힘의 단위가 뭐니? 뉴턴이 되겠죠?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가 되면서 뉴턴 세컨드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하니까 나온 건데, 사실 이 힘이라는 친구도 공식으로 단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F는 MA를 이용해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 힘의 단위가 뉴턴인데 이거 두 개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그래서 원래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합쳐서 뉴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식에서 양쪽에 시간을 한번 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나? 왼쪽은 시간을 곱하면 뉴턴 세컨드 되는 거 맞아요? 오른쪽은 여기다 S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하나 날라가겠죠? 그치?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이거 무슨 단위였지? 오늘 한 것 중에? 운동량 단위죠? 그럼 결과적으로 충격량 단위잖아, 이거는. 충격량 단위랑 운동량 단위가 똑같아집니다. 단위가. 그럼 이게 단위가 괜히 똑같은 게 아니겠죠? 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단위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쓰기도 해요. 충격량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라서. 알겠지? 단위가 두 개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둘은.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그래프 한번 보자. 여기서는 힘, 시간 그래프 한번 볼게요. 힘이 이렇게 있다 쳐봐. 2뉴턴. 그래프 딱 보면 어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어때요? 일정하죠? 그럼 시간에 따라 힘이 일정한 상황입니다. 힘이 일정하다. 뭐 할까? 힘이 일정하면 무슨 운동하죠? 그렇지.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F는 MA란 식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는 거니까 얘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하겠지.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럼 속도는 어떻게 증가? 일정하게 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힘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울기 또는 넓이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넓이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넓이는 의미 어떻게 찾으라 그랬죠? 이거랑 이거 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넓이 의미 찾을 때 힘이랑 시간이랑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한 거잖아. 뭐겠어요? 충격량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구간을 보셔야 돼요. 뭐 문제에서 0초부터 2초까지 충격량 물어봤다.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또는 갑자기 막 1초부터 2초까지 물어봤다. 여기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준 상황에 따라서 구별하셔가지고 유동적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아까 둘이 단위가 똑같다.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문제 예. 풀때 신경량, 운동량 둘다 단위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뭐가 더 일반적이에요? 각각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좀 더 일반적이고요. 충격량은 뉴턴 세컨드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똑같이 써도 돼요. 충격량에다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해도 문제 없어요. 알겠지? 근데 좀 더 일반적인 건 둘 다 앞에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학교가 서술형이 나오니까 서술형 하실 때 단위 안 쓰면은 감점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있어요. 알겠지? 단위 무조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신경 써주세요. 어쨌든. 둘의 관계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기울기 찾을 때 한 거 다시 좀 꺼내볼게요. 이거. 우리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 뭐랑 똑같았죠? 결과적으로? 알짜힘이랑 똑같았지? 그 학교 프린트 보시니까 이렇게 이거 설명하셨던 것 같던데, 맞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 요거. 이게 고1 수학에 나오나? 안 나오나? 고2 때 나와? 시그마라고 부르죠? 뜻이 뭔데?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을 다 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짜 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이 식에서 양쪽에 TT를 한번 곱해봐요. 그럼 왼쪽은 분모가 사라지면서 운동량 변화량만 남을 거고, 오른쪽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힘 곱하기 시간은 뭐랑 똑같아? 충격량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결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야. 운동량이랑 똑같은 게 아니고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바뀐다.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변화량이랑 그냥은 완전히 다른 뜻이라 그랬죠? 만약에 변화량이 0이면 뜻이 뭐야? 안 변한다. 일정하다는 뜻이고요. 운동량이 0인 거는 그냥 멈춰있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완전 다르니까 구분을 정확히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럼 우리가 방금 얻은 이 결론을 어디다 써먹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을 하나 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0초일 때 이렇게 멈춰있는 2kg짜리 공이 있어요. 여기에 오른쪽으로 뭐 6N이라는 힘을 줬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물체에 힘이 들어갔네? 뭐가 생겨?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럼 가속도가 생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4초일 때 속도는 몇이 되니? 이런 걸 물어봤다고 쳐봅시다. 그럼 일단 가속도를 구해보면 되겠네? 어떻게? F는 ma 이용해서. 그럼 가속도 몇 나오면 되죠? 3 나오는 거 맞아? 그치? 그럼 가속도가 3이면 1초마다 속도 몇씩 빨라지는 거지? 그럼 4초일 때 몇이 나오면 되겠어요? 12가 나오면 되는 거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어떻게?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바뀐다. 이걸 이용해서요. 그러면은 충격량 어떻게 계산해? 힘 곱하기 어디였어? 시간으로 찾는 거잖아. 그 힘 얼마 줬어요 지금? 6N 주고 있잖아. 몇 초 동안 준 거니? 0에서 4초면 4초 동안 준 거잖아. 총 24N만큼의 충격량을 주고 있는 거죠.
이만큼 뭐가 바뀐다? 운동량이 바뀐다. 근데 변화량은 제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 했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요걸로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뭐 언제가 나중이에요? 4초일 때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이죠? 처음은 0초일 때 운동량이 처음이겠죠. 정확히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헷갈리는데 왜 헷갈리는지도 말해줄게. 그럼 계산해보자. 0초일 때 운동량 몇이죠? 멈춰 있으면 몇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2 곱하기 0이니까 0 나오겠지 뭐. 맞지? 나중은? 모르죠. 근데 이게 나왔잖아. 나중 빼기 처음 한 게 24래잖아요. 그럼 4초일 때 운동량이 몇이라는 거니? 24가 돼야 식이 완성되겠죠? 이거 알면 속도 알 수 있겠네. 어떻게? 4초일 때 운동량은 질량 2kg 곱하기 V인데요. 이게 24랍니다. 그럼 V는 똑같이 12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하나 추가해 준 겁니다. 이거를 변화량이라고 안 하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선 맞아. 왜냐면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도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다가 갑자기 문제에서 처음에 멈춰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버리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귀찮아도 정확히 이런 식으로 써요. 알겠지? 처음 운동량 정확히 계산하셔가지고. 이해되나? 그럼 이 관계를 이용해서 보통 하고 싶은 일이 2개가 나와요. 그럼 그 2가지 하나씩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충격량을 크게 할 때. 자, 두 번째는 뒤에 나오겠지만 충격력을 줄일 때.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구분할 때 목적을 잊지 않으면 돼. 목적을 한번 봐봐. 둘이 목적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목적입니다. 충격량을 크게 해서 뭐 할 거냐면 나중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나중 운동량을 왜 증가시키냐면 멀리 날리려고 뭔가를 그냥 공을 던진다던가 공을 발로 찬다던가 아니면 뭐 돌을 던진다던가 뭔가를 던지는 행위를 할 때 있잖아. 내가 멀리 날릴수록 유리해요? 그럼 멀리 날리는 게 좋잖아. 그런 목적이면은 충격량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봐봐. 왜 늘려야 되냐? 우리가 이제 멈춰 있었던 어떤 공을 뭐 발로 차던가 아니면 이렇게 튕긴다고 해봅시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 힘을 주는 순간 뭐 오른쪽으로 튕기면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 거겠죠? 뭐 한 t초 동안 힘을 줬다고 쳐봅시다. 그 힘을 주고 나면은 이 힘을 받는 동안 얘의 운동량이 바뀌었을 테니까 뭐 오른쪽으로 날아가던가 하겠죠. 맞지? 그럼 이제 날아가고 나서 이미 내 손을 뜨고 나서는 더 이상 내가 힘을 줄 수 없잖아. 그럼 이때 내가 힘을 주는 동안 증가한 속도 가지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줄 때, 그러니까 충격을 주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충격량을 주고 나면 얘가 커질 거 아니야? 그 얘가 크면은 공이 멀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가해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게 때려가지고 더 멀리 아니면 더 아프게 하겠다. 이런 목적일 때는 이 1번 예시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수식적으로 한번 보자. 우리 결국에는 뭐요? 이거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내 손 떴을 때, 내 손을 떴을 때 더 멀리 날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늘리려면
운동량 변화량을 늘려주면 얘가 커져요.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운동량 변화량이 크다는 거는 운동량 변화량을 애초에 어떻게 계산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이게 커지면 얘가 커지면 안 되잖아. 이건 빼는 거니까 이게 크면은 이거 자체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커지려면 얘가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늘려주려면 얘를 키워주면 돼요. 근데 얘를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지? 우리가 방금 배운 걸 이용하면 되겠죠? 운동량 변화량이란 건 어차피 충격량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격량을 키우면 운동량 변화량이 커지고 그럼 나중 운동량이 커져서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키워? 두 가지.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해? 여기서는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힘을 세게 주면 당연히 멀리 날아가겠죠. 근데 힘을 늘리는 거는 사람이라면 힘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그치? 내가 낼 수 있는 최적의 힘을 냈다고 쳐봐. 근데 거기서 더 키우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내가 힘을 주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줘라.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접촉을 오래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학생들이라 뭐 공놀이 같은 거 안 하겠지만 이제 뭐 야구나 뭐 볼링, 뭐 골프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 막대 있잖아. 배트라 그러죠? 그 배트랑 공을 최대한 붙여서 끝까지 넘겨라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끝까지 넘기다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스윙을 해.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 붙어 있을 때만 붙어 있는 t초 동안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힘을 못 주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까지 쳐요.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을 오래 시키면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충격량이 커지고 운동량 변화량이 커져서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괜찮니? 뭐 대부분의 그 구기 종목에 대한 예시들이 다 이런 예시들이 많고요. 또 기타 예시로는 그런 게 있어. 뭐 총신이라던가 포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대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대포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몸통 있잖아. 이거를 포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게 길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안에 대포 탄알이 있을 거 아니야? 탄알이 날아가려면 이 대포가 탄알을 미는 힘으로 날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대포가 탄알을 날리는 거니까 탄알한테 표현한 거죠? 그럼 이게 길면 얘가 이제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날아가는 거잖아? 근데 얘가 길면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길수록 대포알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량이 커지고 운동량 변화량이 커져서 멀리 날아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는 이런 거 이렇게 불어서 하는 건 뭐라 그러지? 뭐 있잖아. 빨대에 뭐 종이 넣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빨대에 종이 꼽아놓고 훅 불면 날아가잖아. 그런 놀이를 할 때도 빨대가 길수록 힘을 받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충격력을 줄일 때. 지금 몇 시야? 여기. 두 번째는 충격력을 줄일 때. 이거는 이제
맞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맞을 때는 우리가 최대한 덜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힘이 약할수록 덜 다치는 거예요? 맞니? 그럼 봐봐. 이걸 어떻게 줄일지 한번 봐봐요. 이미 날라온 공이 있어. V라는 속도로 날라와. 자, 그럼 이게 사람한테 부딪혀요? 그럼 부딪히면은 공은 어떻게 돼? 공의 속도는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멈추겠죠? 멈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한번 봐봐. 공의 운동량 변화량 한번 계산해 보자.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공의 운동량을 변화량 얼마 되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몇이야? 공의 입장에서 뭐가 나중이죠? 이게 나중이잖아. 0 빼기 처음은 질량을 m이라고 가정하면은 mv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게 공의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아? 공의 충격량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아? 아까 충격량도 벡터라 그랬죠? 마이너스 붙은 건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사람하고 공이랑 부딪히는 순간 봐봐. 여기서도 나옵니다. 힘은 항상 쌍방이다. 그래서 부딪히는 순간이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힘을 줄 거예요. 제가 여기다 표시한 거는 공이 사람을 미는 힘. 맞아? 사람을 미니까 사람한테. 그럼 이거는 힘은 무조건 쌍방이니까 공이 사람 밀었으면 사람은 가만히 있어? 아니란 말이야. 또 사람이 공을 왼쪽으로 밀어줄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 충격량 방향하고 힘 방향은 똑같아야 되니까 힘이 왼쪽이니까 충격량도 왼쪽이 나온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보면 돼. 그럼 봐봐. 이 힘이랑 어떻다 했어요? 크기는 똑같다 그랬죠? 만약에 얘가 10이면 얘도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의 충격량을 계산해보자. 공이 받은 충격량이 이거면 사람이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맞지?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공을 가지고 사람이 충격을 얼마 받았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거는 사람 입장에서 바꿀 수 있어요? 이 값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공이 V로 날아오다가 멈췄기 때문에 MV라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 이거는 사람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됐어.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 사람이. 그럼 걔 중에 최대한 덜 다쳐야겠다. 그쵸? 그럼 덜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랑 똑같냐면 힘 곱하기 시간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최대한 덜 다치려면 이게 작으면 돼요. 그럼 이게 일정한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작아질까? 시간을 늘려주면 됩니다. 알겠지? 이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이게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늘어나면 이거는 줄어드니까 그나마 최대한 덜 다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니까. 알겠지?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게 살짝 꼬집는 거는 꽤 오랫동안 있어도 괜찮잖아. 근데 엄청 세게 팍 꼬집으면 더 아프잖아. 그러니까 좀 약하게 오랫동안 나눠서 맞자. 살짝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랑 이거를 왜 구분해야 되냐면 하는 짓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시간을 늘리잖아요. 그치? 근데 이건 결과가 뭐야? 멀리 날아간다가 결론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시간을 똑같이 늘리면 덜 아프다가 결론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1번 상황인 건지 2번 상황인 건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힘,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힘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의 힘을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또는 평균 힘이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평균 힘, 충격력, 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충격을 다루고 있을 때는. 됐지? 그리고 이름이 헷갈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충격력하고 충격량 이름 되게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헷갈리시지 않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거를 예시가 어떤 예시가 나오는지 한번 봐봐.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면 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다리 어떻게 되죠? 부러지기 전에 안 부러지려고 뭐해? 그러니까 바닥에 닿는 순간 멀리 뛰기를 하면은 야, 또 뛰어야 되나? 싫은데. 그러니까 뛰면은 띄워주세요. 뛰었다가 이렇게 딱 뛰면 이렇게 구부르잖아. 무릎을 안 구부릴 수가 없어요. 구조가. 왜? 무릎을 구부리는 게 시간을 버는 거야. 알겠지? 그 구부리는 동안이 충격을 나눠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떨어질 때 똑같아. 이건 이미 고정돼 있어요. 이건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 다리가 최대한 덜 다치려면 충격력이라는 게 작아야 되는데 이걸 작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구부리는 행위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 이런 거야. 또는 우리 자동차 타다가 쾅 하고 부딪히면 에어백 같은 거 튀어나오잖아. 그게 풍선처럼 돼 있잖아요. 왜요? 걔가 찌그러지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안전장치들은 다 이 원리를 가져요. 뭐 헬멧을 써? 헬멧 안에 스펀지 들어있단 말이야. 그 스펀지가 찌그러지면서 시간 벌어준다. 또는 공, 뭐 이제 캐치볼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공을 좀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 손 뒤로 이렇게 빼지 않아? 그죠? 그냥 딱 받으면 튕길 때가 있잖아. 잘 잡으려면 이렇게 뒤로 살짝 뺀단 말이야. 왜? 뒤로 빼면서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알겠지? 다 안전장치들은 이런 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가 외벽이 굉장히 약해요. 알아요? 그 사람 손으로 쳐도 찌그러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 자동차는요 일부러 잘 찌그러지게 만들어. 왜요? 안전하라고.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찌그러지는 만큼 시간을 버는 거야.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자동차는 또 특히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 질량도 크고요. 그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덜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잘 찌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찌그러지는 동안이 충돌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 알겠죠? 이 충격을 받을 때 제가 충격력, 평균 힘 이런 얘기가 했잖아. 뭐가 평균 힘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힘, 시간 그래프 이거 넓이가 뜻이 뭐라 그랬죠? 힘 곱하기 시간 하면 충격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래프 이렇게 일자로 그렸잖아. 근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상황에서 힘, 시간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나오면 됩니다. 왜냐면 힘을 일정하게 주는 게 쉽지 않아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보통은 통계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의 넓이가 뭐라고? 충격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 힘은 어디쯤이 평균이야 이거에? 와 이쯤 되겠죠. 평균이니까. 그렇지? 여기를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충격력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평균. 가운데야. 꼭대기 아니에요. 가운데쯤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그래프가. 충격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시간을 늘려.
그러면 넓이는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가로가 늘어나네? 그럼 세로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넓이는 똑같아야 돼. 그럼 시간이 늘어난 대신에 평균 힘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은 다 드렸고요.